알레르기를 키우시는 분들은 면역치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8종 다 나올까봐 살짝 걱정되긴 하거든요. 기대됩니다. 자, 여러분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께서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실제로 알레르기 검사 진행을 해 볼 텐데요. 교수님 이렇게 오늘 약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제가 대표적인 항원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두 개는 저희가 이제 검사가 잘 됐는지 이제 대조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대표적인 진먼지 알레르기 두 종류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새 반려동물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강아지, 고양이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봄철 알레르기 항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철 알레르기 대표 항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원 검사를 할 때는 몇 개 정도 하는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게 최대 55종 하고 있습니다. 네네. 55종이면은 팔엔 다 할 수도 없겠네요. 등에다가 하죠. 등에다가 쫙 이렇게 펼쳐가지고. 아, 등판에다가 넓은 등에.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8종 다 나올까봐 살짝 걱정되기는 하거든요. 기대됩니다. 네. 여러분 일단 요 간단한 간이 테스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알코올솜으로 좀 깨끗이 닦아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항원을 떨어뜨릴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일종의 그 스킨 테스트. 맞아요. 피부 단자 검사라고 하는 거고요. 네. 저희가 면역 치료하기 전에 근간이 되는 그런 검사라서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피 검사로도 알레르기 검사 하잖아요. 그걸로 하면 그냥 되지 않나요? 요거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네, 피 검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스트라는 검사고 하나는 이뮤노캡이라는 검사인데요. 네. 마스트 검사는 한꺼번에 많은 항원을 검사하는 장점이 있죠. 대신에 민감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뮤노캡이라는 검사는 한꺼번에 많은 항원을 못해요. 선택적으로 골라서 해야 되지만 네. 민감도 특이도가 높아서 비교적 정말 정확한 항원을 찾을 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민감도도 높고 특이도도 높고 많은 항원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피부 단자 검사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제 좀 따끔하실 건데요. 이제 네. 제가 이렇게 피부 따끔 검사라고도 해요. 네. 이거를 따끔하게 이제 이 약이 좀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네, 하는 맞습니다. 거군요. 아직까지는 딱히 크게 반응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원래 하고 나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 꽤 오래 기다려야 되네요. 네네. 교수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 올라왔네요. 참 네, 안타깝게도. 자, 첫 번째 히스타민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셀라인, 그 다음에 여기에 진먼지 진드기 두 가지 종류고요. 네. 그 다음에 강아지, 고양이, 네. 그 다음에 봄철 꽃가루, 가을철 꽃가루. 그러면 지금 요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엄청 커요. 딴 거에 네네. 비해서. 네네. 이러면 확실히 이건 더 심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요? 반응이 좀 세다고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반응이 네. 세다 적다보다는 그게 이렇게- 반응으로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지금 이렇게만 봤을 때는 교수님 강아지랑 고양이는 좀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네네. 그럼 저는 그냥 계속 좋아해서 만져도 되는 건지. 아니요. 근데 작긴 하지만 꽤 크기가 조금 있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네네. 강아지를 접촉했을 때 증상이 명확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응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아지, 고양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꼭 이제 만지다 보면은 코가 엄청 막히고 눈물이 나요.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알레르기 네, 증상인데 네.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평생 안 그렇죠. 보고 살 수도 없고 네, 네. 그렇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은 면역 치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약을 먹거나 면역 치료 네. 두 가지가 이제 네, 네. 큰 치료 방법이라고 네, 네. 하셨는데 네. 이 각각마다 약 다 먹으려면 한 50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학원에 대한 약이 아니고요. 네네. 알레르기 근처 약국에서도 이라고 많이 드시는 음. 그런 항히스타민제라는 알레르기 약을 드시는 거지 그 네네. 항원을 타겟으로 삼아서 먹는 약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알레르기 약은 그냥 전체적인 증상. 그 증상을 네, 네. 완화시키는 맞습니다. 약이고 네네. 면역 치료가 그러면 네, 그렇게 네. 하나하나 그쵸. 타겟으로 항원에 하는 거예요. 대해서 타겟을 하는 방법이에요. 면역 치료 사실 저는 제일 궁금했던 것 중 하나가 면역 치료 제가 알기로는 조금씩 그 항원을 투입을 해서 자연적으로 이제 면역을 생기게 만든다. 네, 많이 이렇게 알고 알고 있거든요. 계시는데요. 네, 왜냐면은 네. 저도 좀 이제 알러지 네, 많은 네. 사람으로서 궁금했었는데 교수님 그러면은 그 면역 치료는 좀 어떻게 스텝이 진행되는지 네, 궁금합니다. 면역 치료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펌 밑에 넣어서 매일매일 복용하는 설화 면역 치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피부에 주사를 왼쪽 오른쪽
쪽 번갈아가면서 만드는 피하 면역 주사가 있는데요. 네. 두 개의 차이는 설화 면역 치료는 진먼지 진드기용입니다. 그리고 매번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 선호하게 되고요. 네. 이제 피하 면역 주사는 처음에는 적은 용량부터 희석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용량을 올려가는 치료 단계의 스텝이 있고, 그다음에 유지하는 거는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 오. 경과를 봐야 합니다. 네. 꽤 오래 걸리네요. 그럼요. 면역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겠죠. 그 면역력 얻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절대. 교수님, 그러면은 이게 주사나 아니면 설화 면역 치료로 할 때는 되게 간지럽겠네요, 한 사람들이. 네, 실제로 주사를 맞게 되면 이 부위가 부풀어 오른다거나 네. 간지러움증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거를 체크하면서 약을 항히스타민제라는 약물을 같이 드리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바로 항히스타민제 먹은 거는 면역을 생성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는 네네, 건가요? 우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말한 증상만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네.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면역 치료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한번 오시는 게. 나중에 한번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실제로 검사 다 부풀어 올랐네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나한테 막상 이 증상이 있냐 없냐 이런 걸 한번 잘 보시고, 만약에 내가 좀 증상이 있다, 난 좀 고통스럽다 이러면은 병원 방문하셔서 약 처방을 받던 면역 치료를 하던 뭔가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굉장히 알레르기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알고 이렇게 다시 한번 검사도 해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